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도권에서 이제 제자백과를 다룬다고 할 때는 유가, 공자, 맹자, 순자, 도가, 도자, 장자, 뭐 묵자, 그다음에 뭐 이제 법가의 한비자, 이것만 제대로 설명을 해도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음양가를 또 안 넣을 수 없으니까 넣긴 하지만 제도권에서는 아예 음양가를 아예 안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추연이라는 사람이 저술했다고 하는 음양가의 시조로 우리가 알려지는 추연이라는 사람의 저술이 전해지는 게 아예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인용문 내지는 추연의 작품으로 여겨지는 내용이 여시춘추에 그나마 좀 실려 있고, 다만 음양과의 결때는 추연이 자주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지, 시대적으로는 맹자보다는 약간 선배였지 않았을까, 그런 정도로 이제 유추할 따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명가라고 하는 경우는 왜 제도권에서 잘 안 다루냐면, 동양 철학에서는 좀 특이하게 그 언어라든가 논리라는 추상적인 측면에 치우친 그런 논의들이 많고, 특히 이제 명가의 대표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해시라는 장자의 친구. 근데 해시라는 사람의 저술도 전해지는 게 없어요. 다만 장자 천하편이라든가 순자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전해지고 있을 뿐이죠. 또 회시와 쌍벽을 이루는 이제 공손령, 이분의 작품은 상당 부분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워낙 난해하고 논리적인 내용들이라 제도권에서는 흔히 우리가 명가라고 그러지만 별로 중시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음양가는 좀 전에 얘기했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게 이제 사마천이 말하는 육가잖아요. 여섯 학파. 예. 그러니까 제도권에서는 요거 다루고 요것도 아주 단편적인 것만 다루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룰 내용은 뭐냐면, 이 묵가 가운데서 공자도 공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 뭐 맹자순자는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100여 년 후에 공자를 계승하겠다고 자임한, 그러면서 이제 공자의 사상을 기반으로 나름대로의 이론 체계를 성립한 사람들이고, 기타 위에도 한비자에 의하면 유가는 8파로 분류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런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게 연구되거나 논의되기 어려웠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오늘 그 얘기가 중심이 아니니까. 묵가는 한비자에 의하면 3파로 분리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3파로 분리되고 나서 그 이후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나 연구가 아직도 미흡해요. 예. 사실은 이 묵가 자체, 묵자라는 책 자체가 20세기 들어와서 비로소 정리됐으니까, 유교경전이라든가 도가 관련 서적들은 그나마 학자들이 관심이 있었으니까 여러 사람이 보면서 재정리하고 주석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판본이 정리가 됐잖아요. 근데 묵자는 완전한 책으로 정리된 거는 손이양이 20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정리한 거예요. 그것도 서양 문화의 충격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이런 후기 실학가에서도 이 묵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서양의 대포와 선교사들이 갖고 들어온 가장 첫 번째 책이 뭐냐면요, 천문, 지리, 그 다음에 수학, 그 다음에 논리학, 과학기술 책들이에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고중이 안경 써보고 놀라고 막 그런 얘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라 이게. 예.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자존심이 엄청 상한 거예요. 과연 이게 오랑캐 놈들한테만 있었던 거냐. 그래서 동양에서 유사한 걸 찾다 보니까 그때
가장 주목한 제자백과가 순자, 묵자, 공손융이라는 책이에요. 그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기들은 관심이 없었던 분야인데 뒤져보니까 순자, 묵자, 공손융 책 속에 수많은 논리학적인 명제들이 내포되어 있더라. 그야말로 제자백과가 2000여 년 만에 햇빛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조선 후기에 다산 선생부터 이제 천주교를 수용하게 되고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중국에서 정리된 그런 제자백과 책들이 다시 수입이 되고 연구한 학자들이 일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그 뭐예요? 강점기로 일제 강점기로 들어간 참 우리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안타깝죠. 예. 그런 배경이 있다. 그리고서 보통 우리가 묵가를 다룰 때 전기묵가, 후기묵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전기묵가는 주로 묵자의 연설문을 모은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10가지 주장 있잖아요. 겸해, 비공, 뭐 상현, 상동, 절용, 절장, 예? 기억나잖아요. 예.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묵자의 사상이라고 한다면 후기묵가는 흔히 여기 나오잖아요. 묵변 혹은 묵경이라고 하는 분이 따로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그 책도 이따 제가 번역했으니까 소개해 드릴 텐데 다 명제들로 돼 있어요. 경상하가 있고요. 경설상하 여기다가 대치편 소치편에서 이 6편을 보통 묵경 혹은 묵변이라고 서로 혼용해서 써요. 뭐 제가 89년인가? 그때 처음에 중국에 가서 이제 발표도 하고 묵자 국제학술대회라는 게 중국에서는 가장 큰 국제학술회의예요. 우리나라 홍길동처럼 묵자의 고향이 어디냐 가지고 3군데서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모택동이 묵자를 가장 좋아했거든요. 겸해뿐만 아니라, 노동자 출신의 그 학자로서, 우리나라 정치인도 못 들어가본, 아마 들어가본 사람 없을걸요? 인민대회당 들어가본 사람은 우리나라의 묵자학술회에 참여한 몇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그 인민대회당이래. 여러분들 북한에서 전 인민대회 할 때 스케일 봤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회의실 없을 거예요. 중국은 거의 몇 배가 돼요. 인민대회당 본청은. 근데 본청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의 각 성별로 그거보다는 작은 대회당이 다 따로 있어요. 엄청 큰 거죠. 예.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묵자학술회의는 북경에서 거행할 때는 인민대회당에서 해요. 그만큼, 그러니까 딱 공항에 도착해서 묵자학술회의에 참여하고 딱 들어가면요. 숙식 제공은 물론 그 경호원들이 배속이 돼요. 그래서 이동할 때는, 그러니까 학술회의 참여했는데 일반인들은 그런 대우 못 받죠. 근데 우리가 하다못해 이제 회의 끝나고 보통 3박 4일 정도 여행 코스를 주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그 경호차가, 선두차가 달리고 뒤에서 또 따라오고 어떻게 보면 뭐 좀 감시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뭐 제가 관여하는 저도 뭐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이제 원로급에 속하지만 학술대회 한다 그러면요. 발표자하고 논평자에 없어. 그래서 논평자를 2명씩 붙인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좀 20, 30명이라도 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 연합학술대회를 해요. 그러니까 단일 학회가 특히 우리나라 인문학회 한다 그러면 일반에 대중 관심이 없죠. 근데 중국은 어떠냐면
보통 호텔 하나 빌려도 모자라요. 전국에서 몰려든 학자들 때문에. 인구도 많지만 학술회의 자체가 축제이면서 동시에 자기를 알리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거의 모든 학회가 분과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분과로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발표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하루에 보통 5개 분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6개 회의실에서 학술회의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여자들 보면 군인들이 거의 3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들. 그러니까 중국, 유럽도 똑같은데 유럽하고 중국하고의 공통점이 뭐냐면 대학 교수만 학자로 대우를 받질 않아요. 논문을 쓰고 발표한다 그러면 중고생 선생들조차도 학자로 대우를 하고 그래서 우수한 선생들은 대학 교수로 학회에서 그 해당 대학의 학과장이 나와서 이 뭐예요? 면접을 해서 곧바로 스카우트를 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선생들이 타성해졌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고등학교 선생하면 한 2년 동안 수업하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놀러 다니고 그런 거죠. 그때도 아주 젊은 갓 선생이 된 여기 홍대부고 선생들 같더라고요. 여선생 하나, 남자 선생 하나, 아마 영어 교사였던 모양인데 막 고민하는 거예요. 1학년, 2학년 시험 문제 낼 거를 강의한 게 없는데 어떻게 줄지 아나. 그 둘이 버스 안에서 막 고민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홍대부고나 여기 경신고등학교에 제 직접 후배가 한 명씩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제 대학 내에서 술자리에서 만나는데 솔직히 말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안 돼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선생들은. 근데 중국에 이렇게 보면서 제가 유럽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기회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았나요? 중고등학교 선생들도 뭐 이렇게 또 대학 교수도 아니 이제 박사고 이제 소지자들도 중고등학교하고 교류하는 게 어떠냐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서로 자기 기득권 때문에 용납을 또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엊그제도 제 제자하고도 그런 얘기 했는데, 진짜 우리나라 교육제도, 그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성대 출신이라 제 강의도 한 2-3개 들었다고는 그러는데, 문제의식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혼자 힘 가지고 되겠어요. 진짜 능력자가 학교 선생을 지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인정하죠? 예.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학원 강사로 나가. 그러니까 이게 교육제도가 제대로 되겠어요. 저는 우리 애한테 들었던 얘기가 고3 때 자기하고 누구 하나 2명만 이렇게 고개 들고 있고 나머지는 죄다 잔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 강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 왜 자냐? 자고서 저녁에 학원 곧바로 가려고. 이거 이미 무너진 지 오래다. 그 지금 등교 수업이라고 하는 거 쉬워하는 거예요. 사실 수업에서 채우려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됐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대기업 가는 것보다 적어도 한 10% 이상 초봉 높여주고 인센티브 줘서 중고등학교 선생도 대학원 과정에서 하고 학위를 따면 충분히 해당 분야의 교수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안 되겠죠. 그리고 이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군인하고 일반인의 차이가 그렇게 경계가 딱 있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군복 입고 와서 진지하게 토론에 참여를 해요. 예. 우리나라는 보면 경찰, 군인, 검찰 분야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상호 이 교류 관계가 거의 없다. 참 그게 안타까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묵변에 대해서 우리 나눠준 자료를 먼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한 선생님 좀 읽으세요. 묵변의 체제, 묵과 철학은 묵변과 묵자의 관계는 어떠한가? 현재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후기 묵가의 작품으로 여겨지는 경상, 경하, 경설상, 경설하, 대취소치를 흔히 묵경 또는 묵변이라고 칭하고 흔히 묵자의 사상과 구별한다. 이것은 체제 및 문체에 있어서 이른바 전기 묵자서와는 구별되기 때문이다. 묵경과 묵변이 지칭하는 바는 학자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되기도 한다. 묵경이라는 명칭은 장자 천하에 처음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묵경이라는 용어가 현존본의 어느 부분을 지칭하는 것인지 중요하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어느 문맥에 보이는 변백 동의론과 기후 불우변으로서 미루어 현재의 경상하와 경설상하를 지칭하는 보는 경우가 많다. 예, 요 얘기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일부 있어요. 이 묵경이라고 하는 거는 요 네 편만 지칭하는 것이고, 왜냐면 경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묵변이라고 할 때는 여기 플러스 대치소치를 넣어서 여섯 편을 묵변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소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읽으세요. 묵변이라는 명칭은 진대 노승의 묵변 주서에서 비롯되었다. 노승은 변경이라는 용어와 함께 묵변에 경상하와 경설상하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양계초는 이에 의거하여 묵경 교석에서 경상하와 경설상하 네 편을 묵경이라고 칭하였다. 그런데 손이양은 묵자 한성국? 네, 간고라고 읽어야 돼요. 묵자 간고에서 양자를 같은 용어로 취급하였으며 현재 대부분의 학자들도 혼용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묵변 주서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묵변에 묵경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두 가지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듯하다. 예. 잠깐만요. 이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됐던 건데, 이 손이양이라는 사람이 그 정확한 연대가 지금 여기 한번 볼까요? (1897년이네요) 손이양이 묵자 간고를 간행한 게, 그러니까 19세기네요. 내가 아까 20세기라고 수정해야 되겠네. 수많은 이제 고래의 그 고전을 참고해서 묵자 간고를 집대성하게 되는데, 이걸 왜 간을 읽어야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이 사이간자는 원래 고문에는 없는 글자예요. 그래서 본래는 이 글자가 한두 되고, 한으로 될 때는 보통 뭐예요? 한가란자의 의미로 쓰이는 거죠. 나무목변으로 해서. 고대시 또 하나는 이게 간으로도 쓰이게 되는데, 간은 뭐냐면 이건 사이간자가 되고, 뭐 엿보다, 살피다, 개입하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간고는 뭐 어떤 의미냐면, 묵자라는 책에 대해서 내가 약간 개입해서 고증했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게 타당한 거예요. 그래서 간고라고 있습니다. 한고라고 하게 되면 묵자를 내가 한가한 틈을 타서 고증했다, 이거는 좀 건방진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글자는 원래 이렇게 쓰더라도 간으로 읽어요. 물론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사이간자로 써도 우리나라에서. 힘이 남았으면 한 번 더 읽죠. 묵경 혹은 묵변의 작자 문제에 대해서는 송대로부터 묵학에 대한 인내를 연구를 시작한 이래 거의 모든 저술에서 언급할 정도로 지금까지도 이설이 많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경 및 경설의 네 편을 묵경에 관련된 문제이다. 왜냐하면 대취, 소취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내용면으로나 체제상으로 묵가 말기에 형성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편의상 제가해설을 다음에 두 가지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예. 그다음에 박상훈 선생님 한 번 더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고 예. 묵경이 묵자의 그 자주라고 또는 변해는 일찍이 로스의 그 묵변 주소에서 비롯되었다. 우승은 여기서 묵자
없어져서 작변병리명본이라는 명목이라고 명시하였다. 이것은 묵경이 묵자의 그 자주임을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이 인명을 근본으로 하였음을 설명한다. 필요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경이라는 칭하고 군중에 나묵자왈의 후가 없으므로 그의 자제가 틀림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묵경 전체를 한 사람이 저술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따라서 묵경 중의 일부, 특히 경상하 내지 경상은 묵자의 자제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게 되었다. 이러한 입장은 양계초, 장지예, 장순일, 진주, 혁조부, 혁조보, 이대방, 어비백, 러우, 범경연, 왕전기, 왕정기 등이 그 대표이다. 물론 이들도 나머지 경설과 대치, 소치는 묵과 후학의 작품으로 보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한다. 예컨대 양계초는 경상은 묵자의 자저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고 경하는 묵자의 자저이거나 그의 제자 금골리, 금골리, 맹승 등이 일부 보충한 것이며 경설의 거의 절반도 묵자의 말을 전한 것이지만 후학이 증보하여 경의 예로 제시한 것이라고 본다. 왕전기요. 드릴전자예요. 양전기도 대체로 양계초의 입장에 동의한다. 즉 묵경과 대치, 소치가 표현하는 논리 사상은 묵자서 전체의 사상과 대체를 일치하며 단지 구체적으로 경상의 정의적 설정은 모두 당시 묵자가 강연한 조목을 문도가 기록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경하와 경설은 남북 양파의 묵변학자들이 명변의 현실 문제에 대하여 해시, 공손용 등과 토론하면서 정리한 것으로 본다. 문제의 주직회, 같은 학자는 경상과 경하 모두 묵자의 자료로 본다. 그에 의하면 묵자 집단은 본래 류, 묵의 대립에서 비롯된 정치 학술 단체로서 경의 교의에 따라서 엄격하게 통제되었고 따라서 구송묵경하였다는 것이다. 예, 이게 이제 대체로 오늘날까지도 이제 정설이 되어 있는 소리인데, 제가 이 논문을 제가 하고 있는 논문을 쓸 때 가장 큰 주안점이 뭐였냐면, 저는 이제 전기묵자서, 뭐 겸해 비공 뭐 이런 내용과 경의 내용을 어떻게 해서라도 연계시켜 가지고 결국은 이 하층민들을 아무래도 이게 약간 종교적인 특성을 지닌 집단이었기 때문에 뭔가 뭐 외우게 하고 주문고 같은 게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묵경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연설할 때는 대중연설문이 전기묵가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흔히 후기묵가의 작품으로 여겨지는 묵변이든 묵경이든 이것을 완전히 묵자와 분리시키기는 어렵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논문을 정리한 거고요. 노승이라는 사람 이름이 자꾸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위진 시대 때 진나라의 노승이라는 사람이 묵자라는 책에 대해서 주석을 달았다고 진서 은일전에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이 묵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다만 묵자 주석을 달면서 썼다는 서문이 진서 은일전의 통째로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노승이라는 사람이 볼 때는 묵경도 묵자가 쓴 게 맞다. 그래서 자꾸 인용이 되는 겁니다. 네. 조영수 선생님 읽으세요. 묵경 전체를 후기 묵가에 지은 것으로서 묵자 본질와는 다른 것이라는 입장이 있다. 이 설의 근거도 역시 묵경 주서에 있다. 여기서 노식은 해시 공손령이 묵경을 주술하여 세상의 이름을 떨쳤다고 밝히고 있는
손이양, 호적, 전목, 네, 전목. 그다음에 여사근, 여사면, 여사변. 그다음에 비누라, 풍무란, 풍무란. 그리고 후회라, 예, 후예리요. 예, 뭐 이런 등등이 나왔어요. 다 유명한 학자지만, 이 해당합니다. 예. 예컨대 손이량은 경상하와 경설 상하 1편은 전국시대 문가의 별전 지압으로서 문자의 동의와는 어긋난다고 본다. 이들이 제시하는 또 다른 근거는 목경에서 제시된 경백 분위지변 등은 공손 영자 및 장자 천하에서 제시된 회시의 명제와 거의 일치합니다. 호적에 의하면 묵경은 묵자의 저술도 아니고 묵도가 묵자의 학설을 기록한 것도 아니며 해시 공손령 시대에 별묵이 지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구체적으로 묵경의 문체와 이상이 정기 묵자서와는 한이하며 경백, 동의지변 등의 내용이 해시, 공손령 등과 거의 일치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동해는 양계초에 의해 전면적으로 비판되듯이 찬동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황수임 선생님. 경상하고는 분명히 귀신이 공손의 명제가 상당한 관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술 관계가 아니라 상호 비판적 관계로 보여진다. 근래 연구 성과에는 목경과 공손령과는 선후 관계보다는 상호 교섭 관계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목경의 어느 한 시기에 성립된 것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반증한다. 예컨대 일부 학자가 주장하듯이 목경이 목자의 만년에 저술된 것이므로 공손연등과 연계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양계천은 오히려 경상에는 경백 동의설과 설이 없다고 주장하고 해시 공손연등과 무관한 것이라고 본다. 이것 또한 경문을 의심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양과는 양설의 문제의 관건이 되었던 경백 동의변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목경에 보이는 경백 동의설은 당시 여러 변자에 의하여 목가 자신의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해시 공성령보다 오히려 기계적으로 앞서는 논이라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상은 목자의 입론을 목도가 외워서 쓴 것이며 경하는 후기 목가와 타가와의 변설에서 일파의 여자가 중심이 되어 조습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노승의 설명과도 대체로 부합한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성철 선생님. 예.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우선 묵변의 내용은 여러 학자들의 지적대로 묵자 기본 사상의 개선이며 조정과 수정과 발전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묵변에는 해시, 공손용, 장자, 투자 등의 제가와 상호 대립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에 달한다. 이것은 분명히 묵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묵변에서 보이는 광범위한 과학적 성취는 전국 중기 이후에 가능하다는 점이다. 경하에는 대량으로 각종 과학에 대한 견해와 명가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이것은 묵변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며 대취와 소치는 목화학을 총결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종합적으로